오늘 국회의장 퇴임사 보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,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만남 이런 표현이 있던데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? 제가 재경부 차관을 하고 있을 때 네. 김대중 대통령님이 임기 마지막 해에 네.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. 아드님 세 분이 다 기소되고 네. 두 분이 구속되고 그래 막 지지율이 20% 이하로도 떨어지고 네. 그런데 저를 보고 와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좀 도와달라. 네. 그래서 제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다는데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갔습니다.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한테 뭘 맡기셨냐면 네. 그해 2002년 5월 말 6월 초에 있었던 월드컵, 네. 한일 공동 주최한 월드컵 있죠. 그거를 저한테 총괄 지휘를 맡기셨어요.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드컵을 총괄 관리 기획할 게 뭐가 있는 건가요? 아, 그거는 네. 월드컵이 있기 6개월 전에 네. 9월 11일 테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일어나서 수천 명이 테러요. 죽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공동 주최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평을 받고 만약에 단 하나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사고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니까 그리고 많은 외국 국가들이 한국 괜찮냐 거기서 주최하게 하는 게 되냐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면 군이라든가 네.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통화하라고 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의견 조정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총리가 태스크포스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 1년 운영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마지막엔 청와대가 맡아서 이걸 해야 된다. 그래갖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네. 다 해봤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고유 응원단이 있잖아요. 네. 그 응원단이 비인기인 경우에도 응원단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게 하고 그 응원단들이 열심히 응원해서 그 나라 팀의 사기를 돋궈줘야 되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전 세계의 방송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. 너무 군인이나 경찰 또는 학생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라도 중요한 게임은 다 이걸 채운다든지 이런 일이 청와대의 통할적 행정력이 아니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죠. 청와대 손길이 진짜 안 미치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. 말씀대로. 대통령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저는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왜 사실을 안 하고 행시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. 제가 이제 아버님이 지방 공무원을 하셔서 한이 있으셨나 봐요. 고위 공직자. 그래서 저 장남이 저를 보고 꼭 법대 가라. 그래서 소원이 져서 법대를 갔습니다만 법대가 이 또 경제학의 좋은 교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저는 한국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아데나워 수상처럼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재도약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. 그래서 처음부터 사법시험은 생각도 안 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. 아버님께서 고위공직자에 한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3년에 13회 행정고시 붙어서 보니까는 뭐 진짜 이력 끝판왕이시던데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부 차관 뭐 직업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최고치까지 가셨고 그리고 김대중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,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천을 한 건가요? 인수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, 부총리 겸 교육인정부 장관, 장관 부총리를 2번 하셨고 17, 18, 19, 20, 21대 5선 국회의원, 국회의장. 대한민국에서 뭐 이 정도 경력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50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국장 때 네.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 네. 때 제가 실무 총책임을 지고 저 실명제를 비밀리에 준비해서 그건 밖으로 비밀이 새면 큰일 나거든요. 네. 비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네. 기업의 비자금 이런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비판받던 한국은 투명하지 못하다.
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한국 경제가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걸 가장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체육관 대통령이잖아요, 전두환 네, 대통령. 네. 근데 그때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나가지고 조흥은행에 거덜이 났었습니다. 네. 그때 김재익 김재익 수석이 경제수석, 예. 네, 경제수석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이셨죠.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명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두환 대통령께 건의해서 김재익 수석, 제가 그때는 사무관 때인데 네. 저까지 극비리 작업을 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몇 명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 1차 실명제를 발표까지는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큰 저항을 받아서 시행은 못하고 법만 만들고 그 법이 정한 10년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10년이 YS 대통령 때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때는 제가 국장이 돼가지고 금융실명제를 2차례 비밀 작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채권 통치했던 전두환 대통령 때도 못했는데 그 YS 때도 그 알려지면은 막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경제수석도 모르게 뭐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. 경제수석도 모르셨고 저희가 다 사표 냈습니다. 거기 작업팀에 비밀 작업팀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 경제부총리 이경식 부총리 또 재무부 장관 홍재영 장관 제 밑에서 그 작업하던 사람 모두 사표 대통령께 내고 이 중에 하나도 비밀이 새면 이 사표 다 수리해 버리겠다. 그런 소리에서 했죠.